시애틀의 북쪽 교회.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있는 레이크뷰 고등학교. 아침 7시 40분. 복되는 아직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차가운 바닥이 청소용 물걸레 자국으로 반짝였다. 그 속을 조심스레 걸어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머리. 가방은 몸보다 커 보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민서 17.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지 이제 2달째였다. 민서는 매일같이 복도 입구에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겼다. 문턱을 넘는 일조차 그에게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언제나 같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굿 모닝. 발음은 어딘가 서툴고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러면 복도 끝. 대걸레를 짜고 있던 마블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굿모닝. 민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영어 속에 어색하게 껴있는 하이픈 하나. 그 작은 구분선이 민서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정확히 불러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민소, 민샤, 혹은 그저 그 코리안 거리라 불렀다. 하지만 마블리는 매번 이름을 또렷이 기억했다. 민서의 하루에서 그 인사 한마디가 유일한 안식이었다. 점심시간이면 민서는 언제나 식당 구석, 창문 옆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오래된 난방기 근처라 겨울에도 따뜻했다. 주머니 속엔 한국에서 가져온 김과 유자사탕이 있었다. 혼자 먹는 도시락의 냄새 속에서 다른 테이블의 웃음이 들렸다. 쟤는 맨날 혼자야. 말도 잘 못하잖아. 대화는 작았지만 칼날 같았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럴 때면 가방 속 감사 노트를 꺼냈다. 오늘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 1명, 마블린 할머니, 그리고 그 한 줄을 적으며 마음을 다독였다. 할머니는 늘 새벽부터 학교를 돌았다. 작은 카트에는 낡은 솔, 걸레,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깨는 굽었지만 동작은 단정했다. 어느 날 민서가 복도를 지나가다 그 카트가 넘어지는 것을 봤다. 서둘러 달려가 쓰러진 통을 세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서, 내가 발을 헛디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아 차갑게 울렸다. 고마워.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다. 넌 참 친절한 아이구나.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나를 친절하다고 말한 게 언제였더라. 며칠 후 운동부 아이 타일러가 체육복 차림으로 복도를 뛰어왔다. 비켜요. 거기 닦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얼른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타일러는 인상만 찌푸린 차에 지나쳤다. 민서는 그 장면을 보며 속이 쓰렸다. 영어로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단어가 혀끝에서 엉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입술 사이로는 소리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서는 숙소의 작은 창문에 붙은 스티커를 바라보았다. Speak up, be brave. 그 문구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속삭였다. 언젠가 나도 말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사다리에 올라 전등을 갈고 있었다. 사다리는 낡아서 흔들렸다. 위험해요. 민서가 뛰어가 사다리를 붙잡았다. 아이고, 덕분에 안 떨어졌네. 할머니는 웃으며 내려왔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엔 누군가랑 같이 하세요. 너무 위험해요. 그럴게. 민서. 그날 민서의 감사 노트에는 2줄이 적혔다. 오늘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 1명,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 1명. 학교는 크고 사람들은 바빴다.
복도마다 다른 향의 향수, 교실마다 다른 언어가 흘렀다. 민서의 발소리만은 작았다. 그 조용한 발소리 속에서도 할머니는 민서의 존재를 먼저 알아봤다. 오늘 시험이지 잘 볼 거야. 네, 할머니, 긴장하지 말고. 네가 아는 만큼만 하면 돼. 네. 민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집에서 떠나올 때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11월의 비는 자주 내렸다. 창밖 나무들은 금빛에서 갈색으로 바뀌었다. 민서는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았다. 젖은 바닥을 닦는 건 힘든 일이었으니까.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 오는 날은 손 시렵다. 장갑은 꼈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리 와, 이거 써. 할머니는 자신이 끼고 있던 낡은 고무장갑을 벗어 건넸다. 안쪽은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민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처음 느꼈다. 그 주에 금요일. 복도 끝벽에 커다란 종이판이 붙었다. Thanksgiving Project, 감사의 사람에게 편지 쓰기. 학생들은 친구나 선생님에게 쪽지를 붙였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다. Dear Mrs. Marblin, Thank you for saying my name right. You make me feel seen. 짧은 문장이었지만 쓰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다. 다음 날. 복도에 붙은 쪽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Thank you for reminding me why I work here. 민서, M. 민서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비에 젖어 있었지만 잉크는 번지지 않았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학교는 더욱 바빴다. 기말고사, 동아리 공연, 크리스마스 장식 모두가 분주했지만 민서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외로움이라는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누군가의 목소리로 하루에 한 번씩 채워졌다. 굿모닝, 민서. 그 한마디가 민서에게는 세상의 온도였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그때의 민서는 아직 몰랐다. 12월의 첫째 주. 레이크뷰 고등학교의 공기는 언제나보다 무거웠다. 밤새 내린 비가 운동장을 젖게 했고 창문마다 서리가 내려앉았다. 민서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일찍 등교했다. 그러나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낯설었다. 평소라면 걸레 짜는 소리. 마블린의 낮은 콧노래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바닥은 닦이지 않은 채 먼지가 남아 있었고 청소용 카트도 제자리에 없었다. 민서는 잠시 멈춰 섰다. 할머니, 어디 계시지? 가방을 맨 채 계단을 내려가며 체육관, 식당, 도서관까지 둘러봤다. 그때 뒤쪽 복도에서 마블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다. 걸레대 끝을 의지하며 벽을 짚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할머니 민서가 달려가며 외쳤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서.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허리가 좀... 목소리가 희미했다. 민서는 손에 든 물병을 내밀었다. 물 좀 드세요. 따뜻한 물이에요. 고마워. 할머니는 병을 받아들고 한 모금 삼켰다. 입술이 마르고 색이 창백했다. 민서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다. 의사인 아버지가 늘 말하곤 했다. 피부색과 입술색을 봐라. 그것만으로도 몸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그날 밤, 민서는 기숙사 방에서 메모장을 펼쳤다. 할머니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함, 손떨림, 걸음 느림, 피로,
순환 문제,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적었다. 내일 아침 꼭 다시 확인.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복도 불빛이 아직 켜지지 않아 어둡고 차가웠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마블리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작은 담요가 걸쳐져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냐, 괜찮아. 해야 할 일이 많단다. 그래도 어제보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마블리는 대답 대신 빙긋 웃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불안했다. 민서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작은 포켓 메트로놈을 만지작거렸다. 괜히 이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생물 수업 시간, 겨울 해가 낮게 비치던 오전 11시 반. 오웬스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미토시스에서 핵막이 사라지면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퍼졌다. 민서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창밖 복도에는 익숙한 회색 유니폼이 보였다. 마블린이었다. 하지만 그 걸음이 너무 느렸다. 걸레대 끝이 바닥을 긁었고 가끔 허리를 세우며 깊게 숨을 쉬었다. 할머니, 괜찮으실까? 민서는 집중을 잃었다. 선생님의 설명은 멀리서 들리는 운걸거림 같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앞줄의 엘라가 뒤돌아보며 속삭였다. 민서. 괜찮아. 민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수업이 절반쯤 진행될 무렵 문이 열렸다. 마블린이 커다란 쓰레기통을 밀며 들어왔다. 죄송해요. 청소 좀 할게요. 늘 있던 일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웬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이어갔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유심히 보았다. 손등의 핏줄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들어 비우려다 잠시 멈췄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민서의 등줄기를 땀이 훑고 지나갔다. 지금이야. 그러나 입을 열기도 전에 쿵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교실을 찢었다. 모든 시선이 뒤로 향했다. 마블린이 쓰러져 있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학생들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 마이 갓 누가 911 불러. 오웬스 선생님이 허둥지둥 앞으로 나오다 분필을 떨어뜨렸다. 민서는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의자는 소리도 없이 뒤로 밀려났고 그녀의 발소리가 교실 바닥을 3번 울렸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머리는 오히려 차분했다. 숨이 있는지 확인. 기도 확보 와위 11. 누군가가 외쳤다. 그냥 기다리면 안 돼.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조용해졌다. 평소 말없이 지내던 아이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마블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할머니. 들리세요? 대답이 없었다. 민서는 손끝으로 목의 경동맥을 눌렀다. 맥박이 느려지고 있었다. 선생님. 911이요. 그래. 911 오웬스.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민서는 할머니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고 입을 열어 기도를 확보했다. 호흡이 약했다. 엘라, 창문 좀 열어줘요. 산소가 필요해요. 교실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때 민서는 작은 중얼거림처럼 말했다. 제발,
이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마블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심폐소생술 시작할게요. 그녀의 손이 정확히 가슴 중앙에 위치했다. 압박 리듬을 맞추기 위해 포켓 메트로놈을 꺼냈다. 딱, 딱, 딱 분당 110번의 박자. 하나, 둘, 셋. 교실에 울리는 소리는 기계적인 동시에 간절했다. 오웬스 선생님은 뒷걸음질치며 교탁을 붙잡았다. 학생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다. 10초, 20초, 30초.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인공호흡합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마스크를 꺼냈다. 그건 오래전. 고향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병원 실습장에서 얻은 응급 키트였다. 민서는 그걸 늘 가방에 넣고 다녔다. 입과 코를 덮고 2번의 호흡. 1번, 2번, 그리고 다시 압박. 교실의 시계가 멈춘 듯했다. 그 사이렌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지금은 11시 38분. 아직 2분 남았어. 맥박을 다시 확인했다. 약하지만 느껴졌다. 그 순간 민서의 손끝이 떨렸다. 살아있다. 맥박 있어요? 하지만 약해요. 오웬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 도착한데 누군가 복도로 뛰어가 외쳤다. 민서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교실을 울렸다. 할머니, 한없이 조용한 목소리.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숨을 참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제야 온다? 민서는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끝까지 자세를 유지했다. 할머니의 손끝을 잡은 채 그녀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마블린. 교실 창문 너머로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반사되었다. 민서의 얼굴에도 그 빛이 번졌다. 모두가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한때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소녀가 지금은 가장 침착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엔 한 문장만 떠올랐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건 결국 생명을 불러오는 일이야. 그녀의 손끝이 여전히 할머니의 가슴 위에서 리듬을 이어갔다. 메트로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11시 39분. 레이크뷰. 고등학교 생물교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였다. 시계 초침이 바늘 끝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만이 시간의 흐름을 증명했다. 마블린의 가슴 위에서 규칙적인 압박이 이어졌다. 민서의 손끝에는 이미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리듬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녀의 귓가에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잃어버렸던 숨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맥박. 약하지만 있어요. 민서가 말하자 오웬스 선생님은 얼른 노트북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40분? 구급차 2분 내에 도착. 엘라는 교실 문 옆에서 서성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민서는 짧게 대답했다. 조용히. 공기 흐르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엘라는 창문을 완전히 열었다. 겨울바람이 교실을 쓸고 지나가며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긴장과 냉기가 섞인 공기 속에서 민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타일러, AED 왔어요. 여기 타일러가 복도 끝에서 자동 제세동기를 들고 달려왔다.
평소 운동부의 거친 숨소리가 그날만큼 반가웠던 적은 없었다. 민서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전원 켜요. 리드 부착. 패드 위치 확인 오른쪽 가슴. 왼쪽 옆구리. 그녀의 영어는 또렷했다. 평소 발음을 비웃던 몇몇 학생들이 입을 다물었다. 기계가 음성 안내를 내보냈다.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서 떨어지세요. 교실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물러섰다. 짧은 정적 후 기계가 말했다. 제세동 필요 없음. 가슴 압박을 계속하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압박을 이어갔다. 메트로놈의 박자와 심장의 리듬이 겹쳤다. 오웬스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속삭였다. 넌 이런 걸 어디서 배웠니? 저희 아버지가 의사예요. 어머니는 간호사시고요. 민서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그때 못했던 걸 지금은 해야 한다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드디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붉은 조끼를 입은 구급요원이 재빨리 뛰어 들어왔다. 누가 응급처치를 했습니까? 민서가 손을 들었다. 제가요. 요원은 잠시 민서의 손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교체합니다. 하나, 둘, 셋. 민서는 뒤로 물러나며 손을 털었다.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호흡이 거칠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요원들이 들것을 펴고 신밖에 전극을 붙였다. 삐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얕은 파형이 나타났다. 맥박 회복 산소 투여합니다. 그 소리에 교실 전체가 숨을 내쉬었다. 민서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웬스 선생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정말 대단했어. 민서, 네가 아니었으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보다 할머니가 더 대단하세요. 끝까지 버티셨어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갔다. 그때 마블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민서. 그 소리에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저예요. 이제 괜찮아요. 내 이름을 불러줬구나. 그 말끝이 흔들리며 사라졌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교실을 가득 메웠다.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머니, 언제나 그랬어요. 복도로 나가는 들것을 따라 학생들이 조용히 길을 열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울먹였다. 엘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진짜 영웅이야. 그러자 타일러가 대답했다. 그냥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사람. 교실 안엔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민서는 책상 위에 물컵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려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살아있다. 나도. 할머니도. 오웬스 선생님이 칠판 지우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민서, 조금만 쉬어. 괜찮니 네. 선생님, 괜찮아요. 네가 우리 모두 대신 했어. 민서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 막 끝난 일이 꿈 같았다. 그러나 손바닥의 열기와 메트로놈의 잔향이 아직 귓가를 울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로 퍼졌다. 교환 학생이 청소부 할머니를 살렸다. 의사 집안이라더라.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민, 서, 복도마다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러나 민서는 조용히 교실 뒤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다. 구급차가 사라진 도로 위에는 아직 희미한 빗방울이 반짝였다. 엘라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민서, 아까 정말 멋졌어, 나. 그런 모습 처음 봤어.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난 그냥 할머니가 날 불러주셨으니까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응. 그게 시작이었어. 엘라는 그 말을 한동안 곱씹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처음으로 복도에서 환경미화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굿 애프터눈, 미스터 조. 조금 어색했지만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오웬스 선생님이 민서를 불렀다. 오늘은 집에 일찍 가. 충격이 컸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메고 복도를 걷는데 문득 바닥에 물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마블린이 늘 닦던 길, 그 자리에 할머니의 대걸레가 홀로 기대어 있었다. 민서는 걸레대를 천천히 세워 벽에 기댔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일도 이 복도가 반짝이게 닦을게요. 그러니까 꼭 돌아오세요. 밤이 깊었다. 민서는 기숙사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낮의 장면들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압박의 리듬, 할머니의 이름, 그리고 그 한 줄기 숨. 그녀는 가방에서 포켓 메트로놈을 꺼냈다. 버튼을 눌러 작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딱, 딱, 딱. 그 리듬은 이제 단순한 심폐소생술의 박자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민서는 노트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기록 시간 오전 11시 35분, 11시 41분 상태. 의식 소실, 기도 확보, CPR 2분 30초, 자발 맥박 회복 느낀 점, 이름을 부르는 건, 생명을 깨우는 일, 그리고 마지막 줄, 내일, 할머니의 이름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창밖 비가 잦아들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고, 민서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11시 45분. 병원 응급실에서는 산소 마스크를 쓴 마블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야에는 낯선 천장과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민세요. 그 이름은 아직도 교실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밤새 눈이 내렸다. 도시의 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병원 창문 밖.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민서는 병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곤해 절은 눈꺼풀 사이로. 하얀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다. 그녀의 무릎 위엔 여전히 포켓 메트로놈이 있었다. 딱, 딱, 딱. 낮의 소리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학생, 이제 들어와도 됩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병실 안엔 하얀 침대와 산소 기계 소리만이 고요히 들렸다. 마블리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천천히 돌려 민서를 바라봤다. 할머니,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마블리는 약한 목소리로 웃었다. 덕분에. 괜찮아. 민서. 그 이름의 하이픈이 여전히 또렷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그날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줄 알았어.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민서의 손등을 잡았다.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다시 깨어났단다. 민서는 말을 잃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믿기지 않았다. 살아 있다는 것이. 이렇게 현실감 있는 일이었던가. 며칠 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했다. 학교에서는 기적 같은 생존이라며 신문에까지 기사가 실렸다. 학생들 사이에선 민서의 이야기가 하루 종일 회자됐다. 의사딸이래. 심폐소생술 했대. 진짜 프로였다던데. 그러나 민서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저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교무실에서 오웬스 선생님이 민서를 불렀다. 민서, 잠깐 들어오겠니? 교무실 안에는 교장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할머니, 마블린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숨을 삼켰다. 평소 입던 청소복 대신 짙은 네이비색 정장 차림이었다. 단정히 묶은 머리, 진주 브로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이제 많이 괜찮으시죠?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 민서, 진짜 다행이에요.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민서야, 이분이 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 네, 할머니가 민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잠깐 이야기하자꾸나. 둘은 교장실로 향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뒤따랐다. 교장실 안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문이 닫히자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서, 나한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 네, 사실 나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동안 마블린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지만 그건 내 진짜 이름이 아니야? 민서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내 본명은 에블린 하트, 에벨린 하트.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자 하트웰 그룹의 회장이야.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민서의 머리가 하얘졌다. 잠시 시간의 소리가 사라졌다. 교장실에 있던 남자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하트 회장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그동안 일부러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에블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책이 없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고 싶었거든. 이 학교를 세운 이유가 가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으니까. 민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따뜻한 할머니가 실은 도시의 거대한 재단을 운영하는 인물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왜 저한테만 그 사실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에블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도 진심으로 나를 챙겨줬잖아. 그녀는 민서의 두 손을 잡았다. 너는 나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 아이야.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에블린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는 서류 봉투를 열고 문서를 꺼냈다. 민서 양,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시고 싶다고 합니다. 제안이요. 민서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하트웰 재단 장학 프로그램의 전액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부부터 의과대학 진학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받게 될 겁니다.
민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한테요. 응. 에블린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너의 부모님도 미국으로 초청하려 해. 우리 메디컬 센터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민서는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블린은 다시 서류를 꺼냈다. 하트웰 그룹의 일부 주식을 장학재단 명의로 너에게 신탁하려 해. 너는 앞으로 재단의 후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 민서는 숨을 삼켰다. 그건? 너무 커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에블린은 고개를 저었다. 자격이라면 이미 증명했잖니. 직책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고. 민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그게 바로 이유야. 민서, 진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그때 교장실 문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복돼 모여 있었다. 에블린이 문을 열자. 모두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분이 마블린 할머니 말도 안 돼. 진짜 회장님이래. 속삭임이 물결처럼 퍼졌다. 에블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여러분이 아는 마블린 할머니예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직책은 단지 명찰일 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로 정해지죠. 그 말의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다. 엘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민서가 그랬어. 그날 복도의 공기는 전과 달랐다. 학생들의 눈빛 속엔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에블린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날 밤 민서는 기숙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감사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진심 하나는 여전히 같다. 이름을 불러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민서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눈발이 부드럽게 떨어졌다. 멀리서 보이는 학교 건물에 불빛이 포근하게 번졌다. 그 불빛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Good morning, 민서. 민서는 미소 지었다. 굿모닝. 할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세상에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찾는. 그녀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빛이 어렴풋이 비쳤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눈이 녹기도 전에 레이크뷰 고등학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 바람을 에블린 이후의 변화라고 불렀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인사소리. 식당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 바람은 살아 움직였다. 굿모닝. 미스터 로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세스 밀러. 이전엔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다. 환경미화원, 급식실 직원, 경비 아저씨까지 그들은 이제 익명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엘라가 방송부 스피커를 잡고 말했다. 오늘의 이름은 조셉 로건. 매일 아침 학교 문을 제일 먼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실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죠.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박수를 쳤다. 그 짧은 방송은 매일 이어졌고 이름을 불러주는 행사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민서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인사했고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 애썼다. 민서. 맞지, 어제 뉴스 봤어. 너 진짜 멋졌어. 민서는 머뭇거리며 웃었다. 고마워요. 근데 저보다 할머니가 더 대단하세요. 에블린은 여전히 매일 아침 학교에 왔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종종 예전처럼 청소 도구를 손에 들고 복도를 걸었다. 이 일이 좋아. 그녀는 민서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가까이서 아이들의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걸레를 들고 있어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와 인사하고 오늘은 제가 닦을게요. 라며 손을 내밀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에블린이 민서를 교장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을 부르는 마음. 프로젝트. Name Calling Heart Project. 이게 뭐예요? 우리 학교만의 새 프로그램이야. 에블린이 미소 지었다. 모든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평소 말을 거의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이름으로 인사하고 그때 느낀 걸 짧게 적는 거야. 감사 노트처럼요, 그래.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쓰는 거지. 민서는 노트를 손끝으로 넘겼다. 첫 페이지 맨 위엔 송을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존재로 본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무 좋아요. 할머니, 이거 아이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가 첫 번째 발표자야. 제가요, 이 프로젝트는 네 이름에서 시작됐잖니? 그날 오후 강당엔 학생들이 가득 모였다. 무대 위에 선 민서는 손에 그 노트를 들고 있었다. 심장이 뛰었지만 눈앞의 얼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민서예요. 짧은 인사 한마디에 웅성거림이 멈췄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름이 잘 불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아시아 학생. 조용한 애라고 불렸죠.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한 분이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셨어요. 민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꿨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이름을 부르는 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민서는 객석에 앉은 에블린을 바라봤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지 못했을 거예요. 말이 끝나자 강당은 조용했다. 그러다 한 명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곧 파도처럼 번졌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구석에서 미소 짓는 교직원들까지. 에블린은 눈가를 닦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날 이후 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레이크뷰가 아니었다. 복도마다 포스터가 붙었다. 당신은 오늘 몇 사람의 이름을 불렀나요? 엘라는 방송반 대신 이름 일기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타일러는 운동부 친구들과 함께 청소를 도우며 환경미화원들의 이름을 벽에 새겼다. 로건, 앤지, 헤럴드. 그 이름들 옆엔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문장이 붙었다. 민서의 감사 노트도 점점 두꺼워졌다. 이제 거기엔 낯선 이름들이 빼곡했다. 엘라, 타일러, 오웬스 선생님, 미세스 밀러.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배우고 있었다. 겨울 방학을 앞둔 마지막 주, 학교에서 이름의 날, 네임데이, 행사를 열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이름표 대신 서로에게 받은 별명 카드를 달았다.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준 마음의 표식이었다. 민서의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분의 평정을 가진 사람.
그걸 본 민서는 웃었다. 5분의 평정. 그건 할머니가 쓰러졌던 날. 그녀가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 순간을 의미했다. 에블린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서를 향했다. 우리가 이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건 한 소녀가 진심으로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행사가 끝난 후 민서와 에블린은 텅 빈 강당에 남았다. 무대 조명이 천천히 꺼지며 2사람만의 빛을 비췄다. 민서, 네, 할머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네가 시작한 거야. 나는 그저 첫 번째 불씨를 붙였을 뿐이지. 언젠가 이 마음을 세상 더 많은 곳에 전하고 싶어요. 에블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진심은 언젠가 다시 진심을 만나니까.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요. 그래. 우리 학교의 2번째 봄이 시작된 거지. 2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 밖에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무대 위 조명처럼 반짝였다. 밤이 되자 민서는 다시 감사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이름들 조셉 로건, 엘라, 타일레어, 오웬스, 에블린 할머니. 오늘 배운 것 이름을 부르는 건 마음을 배우는 일이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더 썼다. 내일은 새로운 이름을 불러야지. 그리고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굿나잇. 세상, 내일은 누구의 이름을 깨워야 할까? 민서의 방 안엔 조용한 메트로놈의 박자가 울렸다. 딱, 딱, 딱. 이제 그것은 응급의 리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부르는 리듬이었다. 그날 밤 민서가 덮은 감사노트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세월은 조용히 그 페이지를 넘겼다. 5년 후 하트웰 메디컬 센터 응급의학과 닥터 윤, 새 환자 들어왔습니다. 짙은 새벽빛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번지던 시간. 민서는 피로한 눈을 들어 모니터를 바라봤다. 맥박수 42, 혈압 80, 40. 차트에 찍힌 숫자들이 하나같이 위험을 말하고 있었다. 트라우마 베이 준비해요. 수혈 세트 2개. 라인 확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5분의 평정을 가진 목소리였다. 환자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굳은 살 박인 손,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 복부를 강타당한 상태였다. 보험 없으신 분이에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그 말에 간호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민서는 환자 옆으로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눈을 떼지 않았다. 의식 유지 중입니까? 네. 이름은 환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스콧.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콧 씨. 제가 닥터 윤이에요. 지금 곧 수술 준비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곧 숨쉬기 편해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닿자 환자의 떨리던 눈동자가 조금 안정됐다. 민서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이름. 꼭 차트에 먼저 적어주세요. 남성. 무보험자가 아니라 스콧이요. 네, 닥터. 수술실 문이 닫히며 공기가 바뀌었다. 민서는 손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환자의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렴. 수술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출혈은 심했지만 손상된 장기를 절제하고 봉합이 끝나자 모니터의 수치가 서서히 안정됐다. 민서는 마지막 실밥을 묶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됐어. 숨이 돌아왔어. 수술이 끝나자 그녀는 수술복을 벗으며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17분.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포켓 메트로놈에서 가져온 작은 시계줄이 감겨 있었다. 딱, 딱, 딱.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았다. 며칠 뒤 스콧은 회복 병동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민서가 병실로 들어섰다. 좋은 아침이에요. 스콧씨. 남자는 놀란 얼굴로 민서를 바라봤다. 제가 살아있네요. 당연하죠. 잘 버티셨어요. 의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돈도 없고 이런데 올 생각도 못했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아직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 네, 이름이 있다는 건 아직 누군가 당신을 부를 수 있다는 뜻이죠. 스콧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닥터 윤, 감사 인사는 다 나으신 다음에 하세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퇴근길, 병원 복도 창문에 석양빛이 스며들었다. 민서는 가방에서 감사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의 이름 스콧 상태, 뇌출혈, 회복 배운 점. 이름을 불러야 생명을 볼 수 있다. 노트를 덮은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 에블린 민서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민서. 오늘 하루는 어땠니? 응급 수술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잘 됐어요. 역시 우리 민서답네. 할머니. 오늘도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이 흘렀다. 그래. 이름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니까. 민서는 창가에 기대어 석양을 바라봤다. 할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학교에도 가고. 장학재단 일도 바쁘단다. 다음 달엔 한국 분교 설립 때문에 회의가 많아. 한국요, 그래. 네가 언젠가 돌아가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잖아. 그 준비를 하고 있단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고향의 냄새가 문득 코끝을 스쳤다. 정말요, 저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 병원엔 내 이름이 들어갈지도 몰라. 내 이름이 들어간 병원요, 응. 사람의 이름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잖니. 민서는 눈을 감았다. 이름을 부르는 마음. 그건 어디서든 이어진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병원 옥상으로 올랐다.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고 겨울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포켓에서 작은 메트로놈을 꺼내 켰다. 딱, 딱, 딱. 심장의 박동과 완벽히 일치하는 리듬이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할머니, 이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응급 호출벨이 울렸다. 닥터 윤. ER로 교통사고 환자 2명입니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하얀 복도가 길게 이어졌고 그녀의 발소리는 그 위에서 메트로놈처럼 울렸다. 그 리듬 속에서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직책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책을 빛나게 한다. 새벽 3시. 응급실. 민서는 또 다른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젊은 여성의 맥박이 약했다. 민서는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름이 뭐죠, 리사? 좋아요. 리사,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리사의 맥박이 서서히 돌아왔다. 모니터가 안정되자 간호사가 속삭였다. 닥터 윤, 오늘도 또 한 사람을 살리셨네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이름을 불러줬을 뿐이에요. 그날 새벽 민서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이름, 리사 느낀 점, 진심은 언어가 아니라 태도다. 다짐 내일도 이름을 부를 것. 이유,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노트를 덮은 그녀의 손목시계가 딱, 딱, 딱 하고 울렸다. 할머니가 준 시계줄이 은은히 빛났다. 민서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내 시간의 시계야. 내가 멈추지 않는 이유.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그녀의 숨은 따뜻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민서,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만나게 되어 있단다. 민서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응급실 모니터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번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확신했다. 이름을 부르는 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이어주는 일임을. 봄이 막 고개를 내밀던 어느 날, 민서는 하트웰 메디컬 센터의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하얀 복도 끝, 병원 로고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모든 이름은 존중받아야 한다. 닥터 윤. 그 문장을 바라보던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 민서, 준비 다 됐니 네? 드디어 한국으로 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에블린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내 고향에 병원을 세운다니. 참 신기하지 않니?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교실이었는데 말이야. 이제 그 교실보다 훨씬 큰 마음의 교실을 만드는 거죠.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행기 이륙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간다. 그리움과 약속이 기다리는 곳으로. 인천공항. 5년 만에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낯설고도 익숙했다. 민서의 부모님이 게이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서야, 아빠 엄마 세 사람은 포옹했다. 그 순간. 세월이 녹듯 사라졌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응? 근데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진짜 귀향이야. 민서는 웃었다. 그 뒤편으로 정장을 입은 에블린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부모님. 이제 우리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네요. 민서의 어머니는 눈가가 젖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회장님 덕분이에요. 에블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민서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어요. 며칠 후, 그들은 민서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시골길엔 벚꽃이 하얗게 흩날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민서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언덕길 끝.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다. 윤정희, 사랑하는 할머니. 민서는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꽃을 조심스레 놓았다. 할머니, 저예요. 민서요.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약속 기억하시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저 정말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병원을 세울 거예요. 그녀는 뒤돌아 에블린을 바라봤다. 할머니. 이분이 저를 지켜주신 또 다른 할머니예요. 에블린이 무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린 하트입니다. 민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벚꽃이 피 무덤 위로 흩날리며 마치 대답하듯 춤을 췄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두 분의 마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온기 메디컬 센터 설립 설명회.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포스터를 읽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윤정이 손녀가 병원을 세운다네.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에블린이 단상 위에 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웰 재단의 에블린 하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그녀가 손짓하자 민서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이 마을의 딸, 닥터 윤민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서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만이 아니야. 진심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병원의 이름을 온기 웬치 메디컬 센터로 정했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치료하는 병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곳,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할머니의 미소가 비쳤다. 공사 현장이 시작되었다. 에블린은 직접 헬멧을 쓰고 현장을 돌았다. 민서는 의료진 교육과 장비 설계를 맡았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회의하며 환자 중심의 시스템을 세웠다. 민서의 아버지는 의료국장으로 참여했고 어머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가족이 함께 세우는 병원이라니. 이보다 더 뜻깊을 수 없네요. 에블린이 말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이름을 붙였어요. 이곳의 첫 응급실은 마음실 이신실이에요. 마음실 응급실보다 더 따뜻한 이름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들어오면 두려움보다 안심이 먼저 들게 하는 곳. 에블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이름. 참 좋아. 봄이 완전히 물들 무렵. 온기 메디컬 센터는 개원식을 맞았다. 건물 외벽에 햇살이 부서졌다. 유리문 위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진심을 만나게 된다. 에블린이 연단에 섰다. 이 병원은 단지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한 소녀의 이름에서 시작된 기적의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민서가 앞으로 나왔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 에블린 회장님께 배웠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보답받는다고요. 이 병원은 그 두 마음이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온기라고 했어요.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따뜻하게 맞이받을 수 있도록. 민서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모두가 눈을 감고 박수를 쳤다.
개원 후 첫 환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마을 노인이었다. 민서는 직접 그를 진료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호요? 좋아요. 정호 어르신. 오늘은 엑스레이 먼저 찍고 이야기해요.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에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름을 불러주니 참 고맙네. 민서는 웃었다. 그게 저희 병원의 첫 번째 치료예요. 해가 저물 무렵. 민서는 옥상에 올라 병원 간판을 바라봤다. 영문 표기 아래엔 작은 한글 문구가 있었다. 사람을 먼저 부르는 곳. 그녀의 손목시계가 또다시 딱, 딱, 딱 하고 울렸다. 민서는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이 소리는 저만의 메트로놈이 아니에요. 이 병원 전체의 리듬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에블린이 올라왔다. 민서, 오늘도 수고했어.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온 세상이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다. 민서는 속삭였다. 이건 귀향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맞아. 마음이 돌아오는 곳이 진짜 고향이지. 에블린이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너는 이곳의 할머니가 될 거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으로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들려왔다. 민서? 잘했어. 고향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 석양이 물들던 옥상 위의 바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온기 메디컬 센터가 세워진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민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병원장으로서뿐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의 의사로 불리고 있었다. 병원 복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름이 불렸다. 김선우 환자님, 들어오세요. 박연주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단순한 인사와 이름의 교환이 이 병원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서는 때때로 생각했다. 이름을 부르는 건 결국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병원에선 환자가 번호표가 아닌 이름으로 남았다. 누군가는 그걸 온기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에블린은 80대 중반이 되었다. 여전히 기품이 있었고 가끔은 직접 병원 현장을 찾아 아이들처럼 환하게 웃었다. 민서. 이 병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 할머니. 이건 제 병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이에요. 그녀들은 여전히 서로를 할머니와 손녀라 불렀다. 그 호칭 속엔 피보다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에블린이 병원 옥상으로 민서를 불렀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봄의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다. 민서야. 네. 할머니. 오늘은 나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요? 에블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난 지 꼭 20년 되는 날이야. 민서는 숨을 멈췄다. 20년. 그 숫자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삶을 바꾼 인연의 무게였다. 민서야, 그날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그 교실 바닥에서 그대로 떠났을 거야. 그러니 이 병원도, 나도, 오늘의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겠지. 민서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땐 그냥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제 마지막 희망 같았거든요. 그래, 그리고 그 이름이 날 살렸단다. 에블린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더 작고 따뜻했다. 민서야, 이제 네가 내 역할을 이어줘야 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나도 이제 조금은 쉬어야지. 하지만 이 병원, 그리고 진심장학재단은 네가 맡아야 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직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건 계속 배우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진심의 모양이지. 에블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민서야? 언젠가 나 없이도 이 병원이 계속 따뜻하길 바라. 그럼요. 이건 사람의 병원이 아니라 마음의 병원이니까요. 그래, 참 잘 자랐구나. 그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새벽 공기를 데웠다. 몇 달 후, 여름이 깊어갈 무렵 에블린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잠시만 다녀올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단 회의도 있고 네가 없는 곳에서 정리할 일도 많단다. 민서는 공항에서 끝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한국 하늘엔 유난히 별이 많았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민서는 창문을 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꼭 다시 와주세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을의 첫날, 에블린 하트 여사가 평화롭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의 마지막 일정은 온기 메디컬 센터 아시아 재단 설립 보고서였다. 민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눈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진심은 사라지지 않죠. 그건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죠. 대답 대신 창밖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다. 마치 그렇단다 라고 말하는 듯이. 몇 주 후 병원 강당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벽면엔 에블린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민서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잃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만나게 되어 있어 이 병원은 그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믿음을 이어가려 합니다.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포켓 메트로놈이었다. 이건 할머니가 처음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이 소리를 병원 전체에 울리게 하려 합니다. 민서가 버튼을 누르자 딱, 딱, 딱 규칙적인 박자가 강당을 채웠다. 이건 단지 박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리듬을 떠올려 주세요. 그게 이 병원의 심장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온기 메디컬 센터의 모든 시계는 딱 11시 40분에 맞춰졌다. 그 시간 민서가 처음 에블린의 생명을 구했던 순간이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병원은 전국에 여러 지부를 세웠고 진심장학재단은 전 세계 학생들을 돕는 재단으로 성장했다. 어느 봄날 민서는 병원 정원에 새로 세워진 동상 앞에 섰다. 에블린 하트 그리고 윤민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동상 아래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심은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물었다. 원장님, 이분이 원장님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한테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지.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름은 사람의 첫 번째 선물이야. 누군가 그걸 불러줄 때 우리는 존재하게 되거든.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저도 누군가의 이름을 잘 불러줄게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야. 그날 밤, 민서는 병원 옥상에 올랐다.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럼. 아주 잘하고 있단다. 마치 에블린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민서는 포켓 메트로놈을 꺼내 켰다. 딱, 딱, 딱. 그 리듬 위로 별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이제 제 차례예요. 할머니,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는 사람이 될게요. 그 순간,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빛은 천천히 민서의 손끝에 닿아 마치 약속처럼 사라졌다. 민서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진심은 결국 다시 진심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말처럼 세상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민서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